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축 법요식 외에도 연꽃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 뉴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산업과 경제 분야의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해외 최초 사진전을 대구에서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후보자 자질과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들이 가시더라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불자와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지역 곳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즐겼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월의 파란 하늘이 소원 성취의 염원이 담긴 오색 연등으로 뒤덮였습니다. 화창한 햇살에 선명하게 흔들리는 연등 아래 사찰을 찾은 이들의 표정도 한결 밝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들은 대웅전 석가모니상 앞에 몸을 낮춰 절을 하며 부처의 뜻을 기렸습니다. 아기 부처의 몸도 씻기며 마음도 정화하고 저마다의 소원도 빌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 하루 빨리 이게 전에가 예전처럼 그게 회복돼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둘째가 태어난 지 이제 4달 됐는데 올 한 해 무릉무릉하고 아프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과 꽃, 음식 등을 올리는 육법 공양으로 시작된 봉축 법요식에도 불자들과 시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선 경쟁 등이 잇따르면서 혼란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부처님의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는 이 대립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끄고 보면은 전부가 세상은 그대로 한 송이 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입니다. 김천 직지사와 경주 불국사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찰에도 많은 불자들이 모여 다채로운 행사를 열며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부족 위험이 가장 심각한 편이지만 아직 물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물 재이용 시장은 해마다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심으로만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대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대구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는 것은 21세기 블루골드 시대를 겨냥하여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아직 물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 관련 법령도 미비하고 첨단 물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의 합폐수 재이용과 낙동강까지 활용한 에너지 생산, 정보통신 기술로 물을 원격 관리하는 이른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세계 최대 체험관인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과 물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개발된 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어떤 물산업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체험관 건립은 물론 물산업 기업 집적단지 조성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물산업진흥법 제정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체험관 건립까지 약속하고 역시 물산업진흥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체험관 건립, 법 제정 등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물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망이 잘 갖춰져 있고 집집마다 선거 공고물이 배달되다 보니 벽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선거 벽보, 선거 분위기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를 보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바쁜 세대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차로나 안 그러면 그것도 보고 가는 거지 차근차근 읽어보지는 못하죠. 부착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벽보라기보다 현수막에 가까운 것이 더 많습니다. 대선 벽보는 인구 1000명에 한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국 87,6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벽보 비닐을 설치하는 데만 후보자 수와 전체 벽보 장수를 곱하면 38억 원, 또 붙이고 떼는데 2명의 일당과 읍면수를 곱하면 9억 원, 모두 47억 원이나 됩니다. 각 정당에서 우선 부담하는 인쇄비는 별도입니다. 선거 벽보는 붙인 뒤 중간에 사퇴한 후보가 있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TV 토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벽보 설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벽보를 대체할 만한 홍보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벽보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행정 비용을 갖다가 낭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선거벽보가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효용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산업과 경제 분야의 변화상을 짚어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와이퍼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자재 투입량에서 생산량, 재고량 등 모든 수치가 컴퓨터로 관리됩니다. 각종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활용되면서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남아있어야지만이 모든 품질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력 업종의 한계를 느낀 이 기업은 전자장비 센서 개발 분야에 뛰어든 데 이어 로봇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먹거리에 대한 그런 주력 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로봇과 스카라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은 이제 실생활에 접목되면서 산업 구조도 빠른 속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술이 지문과 홍채 인증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세계를 여는 등 금융산업 전반이 4차 산업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 역시 스마트 헬스와 케어 로봇 사업 등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에너지, 인공지능, 미디어 콘텐츠 등 각종 기술이 기존 산업 분야와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 사회, 경제, 교육 전 분야에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 간의 협력 체제로 진화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산업의 변화와 재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방 소멸 대책을 연구 중인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원 마련 방안 살펴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 해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은 지방교부세 35조 원과 국고보조금 38조 원을 합쳐 73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조 원, 특별교부세 1조 원, 부동산교부세 1.4조 원으로 구성되고 국고보조금은 일반보조금 28조, 지역발전특별회계, 줄여서 지특회계 10조 원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73조 원의 예산이 각 지자체로 분배돼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예산으로 잡히는데 중앙 각 부처마다 각각의 명목으로 내려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지방소멸 전담 계정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의 방안입니다. 가칭 인구활력지역 교부금을 신설해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 교부세에서 일정액을 빼내 3조 원 정도를 만들거나 지자체에 불만을 사고 있는 지특회계 예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소멸대책 전담 계정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낙후 지역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복원을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예요. 지방목 73조 원은 그대로 두고 국세 일부를 전담 재원으로 쓰는 안이 지방으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지방세 성격이 강한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합친 10조 원을 아예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국세로 둔 채 특별회계로 지정해 지방소멸 전담 계정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국고가 줄게 되는 이 안을 기재부로 대표되는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의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3월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84로 3월보다 18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011년 7월 9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지난 3월 내수가 부진하다고 답한 기업이 33%였지만 4월에는 23%로 낮아져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70으로 3월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해외 첫 사진전을 대구에서 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경이로운 모습, 그리고 햇살처럼 빛나는 찰나의 순간 등 감동의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해가 지는 순간 세상 저편과 마주하는 듯 한 사람이 금환 일식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밤하늘 별들은 화산이 분출하는 듯 은하수가 돼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첫 해외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03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스미스소니언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140여 점은 지구상 경이로운 풍경과 위대한 생명 등을 보여줍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은 그런 사진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이제 쉽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대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100개국 이상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스미스소니언 사진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프, 세계 보도 사진전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사진전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순간들, 또한 익숙함을 벗어난 순간들, 그리움의 공간인 향수의 섹션과 햇살처럼 빛나는 순간 모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사진전일 것. 일상에서 마주친 경이로운 순간들을 잡아낸 스미스소니언 사진전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 등 삶을 통찰하는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던 70대 운전자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상주시 복령동 화계교차로에서 심장병 전력이 있는 76살 A모 씨가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구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입주단지 주변의 가격이 떨어졌고 이사철 소폭 올랐던 중소형 아파트도 값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0.01% 올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량은 늘면서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판촉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소위 갑질을 한 대형 백화점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판촉 사원을 파견받고 경쟁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요구한 신세계백화점에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